안녕하세요. 실버건강TV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이 찌릿하고 손가락을 쥐려고 하면 힘이 잘 안 들어가고 발바닥도 뭔가 딱딱하고 콕콕 쑤시는 느낌.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침에 베개 들다가 손에서 툭 떨어졌어요. 아침만 되면 손이 남의 손 같아요. 발바닥이 까끌까끌해서 첫발 디딜 때 너무 아파요. 너무 흔한 증상이라 많이들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꽤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저림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밤사이 무언가가 잘못된 자세, 잘못된 순환, 혹은 신경이 눌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침이라는 특정 시간대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6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손이 너무 저려서 컵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원인은 잠자는 동안 손목이 계속 꺾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수건을 말아 손목 밑에 받치고 자는 습관만 바꿨는데 며칠 만에 아침 저림이 7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72세 여성분은 아침마다 발바닥이 아파 걷기 시작할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순환이 문제였습니다. 아침에 발목과 발가락 깨우기만 하도록 했더니 2주 만에 첫발 디딜 때의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아침 저림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발 저림이 있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천천히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하루를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편하게 앉으시고 천천히 들어보세요. 체크 1. 목 어깨 긴장. 손이 저리면 많은 분들이 손가락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손끝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전부 목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즉 목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손을 주물러도 저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 원인이 목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을 생각해 볼게요. 물이 안 나온다고 수도꼭지만 두드리면 해결이 안 되고 물이 흐르는 윗부분을 점검해야 하듯 손저림도 신경이 시작되는 목을 먼저 봐야 합니다. 아침에 손이 저린 분들은 다음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부터 묵직한가요? 목을 좌우로 돌릴 때 딱딱하게 걸리는 느낌이 있나요? 스마트폰을 조금만 봐도 어깨가 금방 굳나요? 가벼운 장바구니만 들어도 목이 피곤해지나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저림의 첫 번째 원인은 목 어깨 긴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자세가 문제입니다.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은 평소의 2~3배의 무게를 버텨야 합니다. 하루에 10분, 20분은 괜찮지만 이게 쌓이면 신경이 눌리고 목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근육 상태 그대로 잠드는 순간 8시간 동안 신경 압박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아침에 찌릿할 수밖에 없습니다. 68세 어르신 한 분은 아침마다 손이 저려서 젓가락질도 힘들다고 하셨는데 원인은 목 디스크 초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스트레칭과 베개 높이 조절만으로 증상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실제로 목 스트레칭은 아침 저림에 가장 빠르고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목을 천천히 앞쪽으로 10초, 뒤쪽으로 10초, 왼쪽 10초, 오른쪽 10초, 딱 이 동작만 해도 많은 분들이 오늘은 덜 저리네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신경길 전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체크 2. 순환 문제. 손발 차가움과 부종. 두 번째는 말초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특히 아침에 저림이 심하다가 움직이면 금방 풀리는 분들은 거의 90%가 순환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순환 문제가 강하게 의심됩니다. 손발이 평소에도 차갑다. 손가락을 눌렀을 때 색이 천천히 돌아온다. 발이 자주 붓는다.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
아침에 저리다가 걷기 시작하면 좋아진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밤에는 몸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말초 부위, 즉 손끝 발끝까지 피를 보내는 데에는 근육의 펌프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잠자는 동안은 근육이 거의 일하지 않죠. 그래서 손발 끝의 순환이 느려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림이 훅 올라오는 겁니다. 일종의 겨울잠 모드에서 갑자기 깨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발이 붓는 70대 여성분 사례입니다. 이분은 아침에만 발바닥이 유난히 아프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문제는 발 혈액순환이었습니다. 혈관 자체는 괜찮았지만 발목 가동 범위가 너무 적어서 밤새 순환이 약해졌던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발목 발가락 10회씩 깨우기 동작을 아침 습관으로 만든 후 단 일주일 만에 첫발 디딜 때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조금만 도와줘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는 정말 효과가 큽니다. 발목 돌리기 10번, 발가락 쥐었다 펴기 10번. 이 두 동작은 발 부위의 순환을 크게 개선해주고 아침 저림을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체크 3. 손목 터널 증후군.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사실 이름만 들으면 그게 뭐더라? 하실 수도 있지만 증상은 매우 익숙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엄지, 검지, 중지가 유독 저리다. 밤에 누우면 더 찌릿하다. 새벽에 저림 때문에 깨기도 한다. 아침엔 손가락이 굳어서 잘 안 움직인다. 젓가락질하다 음식을 떨어뜨린 적이 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가 손이 저려 내려놓는다.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 해당되면 신경이 손목에서 눌리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 하필 이 세 손가락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목 앞쪽에는 정중신경이라는 큰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신경이 담당하는 부위가 바로 이 엄지, 검지, 중지입니다. 즉, 손목이 눌리면 일단 이 세 손가락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거죠. 어떤 분들은 처음에 저는 약지가 저린데요? 라고 하시는데 약지와 새끼손가락은 팔꿈치 신경, 척골신경이 담당합니다. 즉, 저린 부위로도 어디가 눌리는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목 터널 증후군의 중요한 특징은 밤과 새벽에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잠잘 때 자연스럽게 손목을 안쪽으로 말아진 자세가 됩니다. 이 자세가 몇 분이면 괜찮지만 몇 시간 동안 반복되면 신경이 눌리고 붓게 됩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새벽마다 손이 찌릿해서 깬다고 하셨는데 원인은 바로 이 꺾인 손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작은 수건을 말아 손목 밑에 가볍게 받치고 자는 것. 이렇게만 해도 손목이 꺾이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에 아침 저림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이분도 3일 만에 아침 감각이 완전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분들은 대부분 한 손으로 오래 들고 계시죠? 그때 손목이 자연스럽게 꺾이거나 손목 각도가 계속 유지되면서 부담이 쌓입니다. 또 카톡을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글자를 누르려고 손목을 앞으로 말아진 자세. 이 자세가 생각보다 강한 긴장이 손목에 계속 들어갑니다. 몇 분은 괜찮아도 하루 몇 시간씩 반복되면 신경이 눌리면서 저림이 생기게 됩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손목이 좌우로 비틀리고 무거운 냄비를 들 때 손목이 꺾이는 동작을 자주 하게 되죠. 이런 동작들은 하나하나 보면 사소하지만 매일 쌓이면 손목이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실 때는 팔꿈치를 몸통 가까이에 붙여서 손목이 불필요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눈높이보다 살짝 아래, 하지만 너무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는 편안한 각도로 잡아보세요. 이 작은 자세 하나만 바꿔도 손목에 실리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고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스마트폰만 바꿔 잡아도 덜 저리네 라고 하실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초기에 잡으면
대부분 수술 없이 좋아집니다. 그러니 지금 저림이 있다면 아직 초기에 발견했다는 희망으로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시면 됩니다. 체크 4. 수면 자세 문제. 이제 네 번째입니다. 아침 손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이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바로 수면 자세입니다. 수면 자세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지만 사실 아침 손저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몸은 그 자세를 몇 시간 동안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 말은 곧 신경도, 근육도, 혈관도 그 시간 동안 계속 압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난 그냥 평범하게 잤는데 왜 아침만 되면 이렇게 저릴까? 그런데 알고 보면 평범하지 않은 몸에 하루 종일 영향을 줄 정도의 자세가 반복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엎드려 자다가 팔이 얼굴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팔 전체에 신경이 눌린 채로 밤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면 팔이 축 늘어지고 손끝이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저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옆으로 누워 자는데 팔이 온몸에 깔려 있는 채로 몇 시간씩 그대로 있습니다. 팔 전체로 내려가는 신경 흐름이 막혀버리니 자고 일어나면 손이 내 손이 아닌 것 같다고 느끼실 만큼 감각이 둔해지기도 합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목이 한쪽으로 심하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목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비틀리고 눌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욱신거리면서 손저림까지 같이 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경이 밤새도록 압박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아침에 저림이 생기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저림이 안 생기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권합니다. 이건 치료라기보다 압박을 막는 기계적 보조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옆으로 누워 자는 분들은 팔이 깔리지 않도록 작은 쿠션을 끼워주기만 해도 팔 전체의 신경 흐름이 훨씬 좋아집니다. 손목이 자꾸 꺾이는 분들은 수건을 얇게 말아서 손목 밑에 받쳐주는 것만으로 밤새 손목이 안정된 각도로 유지됩니다.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베개도 너무 높지 않게 목이 자연스럽게 일직선이 되도록 놓아주면 목에서 내려가는 신경 압박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지 않도록 등 뒤에 작은 쿠션을 받쳐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목 어깨의 긴장을 크게 낮출 수 있거든요. 특히 효과가 빠른 건 손목 꺾임 방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당장 그날 밤부터 변화를 느낄 정도로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예를 하나 75세의 여성분이 계셨는데 아침마다 손가락이 굳어서 컵을 잡기가 힘들 정도로 뻣뻣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도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했지만 자세히 보니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자는 동안 손목이 거의 90도 가까이 꺾여 있었던 거예요. 그 자세 그대로 몇 시간을 자니 손목의 신경이 압박을 받아 아침마다 감각이 둔해졌던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작은 수건 하나를 말아 손목 아래에 조그맣게 받쳐드렸죠. 정말 놀라운 건 딱 일주일 만에 아침 저림이 거의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분 말씀이 아침이 완전 천국이 됐어요.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수면 자세는 작은 변화 하나만 줘도 아침 저림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압박을 풀어주면 바로 반응합니다. 수면 자세는 바꾸려면 며칠 걸리지만 한번 바뀌면 아침 저림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체크 5. 수분 부족 문제. 5번째는 많은 분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수분 부족 탈수 문제입니다. 신경은 전기 신호로 움직입니다. 전기가 흐르려면 물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저림 뻣뻣함 당김이 더 쉽게 생깁니다. 문제는 시니어 분들은 목마르다는 신호를 젊을 때처럼 느끼지 못합니다. 갈증이 없어도 몸은 이미 탈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60대에서 80대 분들이 하루 물 섭취량이
500ml 이하일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신경은 당연히 예민해지고 혈액도 끈적해지게 됩니다. 밤사이에는 땀, 호흡, 기초 대사로 500에서 700ml 정도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아침에는 신경 탈수가 가장 심한 시간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저림이 유독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어르신 사례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손이 떨리고 저려서 병원만 4군데 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이 300ml였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물을 안 마신 거죠.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시고 점심 전 두세 모금씩 총 하루 1리터를 목표로 드셨더니 10일 만에 손끝이 훨씬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약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치료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하루를 시작할 때 꼭 필요한 신경과 혈관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한 첫 출발점이라는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밤새 누워있던 몸은 순환도 느려지고 신경도 뻣뻣한 전선처럼 굳어 있습니다. 이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부드럽게 몸을 깨워주는 따뜻한 온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넘기는 행동은 몸속 깊은 곳까지 이제 깨어날 시간이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목에서 내려가고 가슴을 지나고 배를 지나며 굳어있던 신경과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 저림이 조금씩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약 때문이 아니라 이 작은 변화가 몸의 기본 조건을 바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손발이 저리고 발바닥이 유난히 아프고 손가락이 굳어있는 분들일수록 이 변화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지만 오늘, 내일, 모레 쌓이면 몸이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아침이 조금 편해졌어요. 첫발 디딜 때 덜 아파요. 손이 덜 굳어요. 정말 많은 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정말 부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기. 이것이 여러분의 하루와 건강을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꿉니다. 체크 6. 혈당 혈압 문제. 6번째 체크 항목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혈당과 혈압 문제입니다. 손발 저림은 단순히 손가락 문제, 자세 문제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바로 손끝과 발끝입니다. 왜냐하면 신경은 길이의 끝부분부터 영향을 가장 빨리 받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 곳이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조금만 나빠져도 신호가 바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저림입니다. 특히 혈당이 높아지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손끝 발끝 신경이 마치 전선이 약해진 것처럼 저릿저릿하고 화끈거릴 수 있습니다. 아래 증상은 혈당 문제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밤에 저림이 더 심하다. 발바닥이 까끌까끌하거나 화끈거린다. 발바닥 피부가 두꺼워진 느낌이다. 양말 없이 걷는 게 불편하다. 신경이 늘 긴장된 것 같아 예민하다. 손발이 쉽게 붓는다 등등. 특히 밤에 더 심하다는 분들은 혈당 영향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당은 밤 사이에 변동이 큰 시간대이고 혈당이 높아질 때 말초 신경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압도 저림과 매우 밀접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기 쉽고 손끝 발끝까지 산소가 잘 전달되지 않아 저림이 생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73세 남성분은 발바닥이 아침마다 화끈거리고 걸으면 사포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엔 발바닥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검사해보니 혈당 수치가 매우 높았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던 겁니다. 혈당 조절을 하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발바닥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또 69세 여성분은 아침마다 손끝이 차갑고 저리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이 굉장히 높았고
그로 인해 말초순환이 방해받고 있었습니다. 혈압 조절 후 저림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혈당 혈압 문제라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빨리 알면 빨리 좋아진다. 이게 혈당 혈압이 주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혹시 최근 6개월 안에 혈당과 혈압을 재보지 않았다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개선됩니다. 이건 삶의 질을 지키는 아주 소중한 체크입니다. 체크 7. 언제 저린다로 원인 찾기. 이제 7번째. 가장 핵심이자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저림이 언제 더 심한지를 보면 원인을 거의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모르면 문제를 엉뚱한 방향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패턴을 알면 10분 만에 원인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패턴입니다. 아침에 저림이 가장 심하다. 이 경우는 거의 대부분 수면 자세, 목, 어깨 긴장, 순환 저하 때문입니다. 밤새 움직임이 없고 신경이 눌리거나 팔손목이 꺾여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신경이 깨어나는 순간 저림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밤새 손목이 구부러져 있었다면 그동안 혈액이 덜 갔겠죠? 아침에 움직이며 피가 확 흘러들어오면 그때 저릿하고 아픈 감각이 몰려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 어젯밤 자세가 좋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패턴입니다. 밤에 더 심하다, 새벽에 깬다. 이건 거의 80% 이상 손목 터널 증후군 또는 혈당 문제입니다. 잠잘 때 손목이 자연스럽게 꺾이면서 정중신경이 압박됩니다. 또 밤 시간은 혈당 변동 폭이 큰 시간대라 신경이 가장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벽 3시에서 5시만 되면 손이 미친 듯이 저려요. 이건 손목 터널 증후군의 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세 번째 패턴입니다. 움직이면 좋아진다. 이건 거의 순환 문제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예전 한 74세 할아버지는 아침에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첫 발을 디딜 때 항상 인상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분만 걸으면 이상하게 좀 괜찮아진다고 하셨죠. 이건 전형적인 혈액순환 패턴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면서 피를 손발 끝까지 밀어주기 때문에 저림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겁니다. 언제 저린다로 원인 찾기. 네 번째 패턴입니다. 움직여도 그대로다. 시간이 지나도 안 좋아진다. 이건 순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신경 압박 또는 혈당 또는 목 디스크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아래 같은 경우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정 손가락만 저린다. 목을 돌릴 때 손끝까지 찌릿하다. 저림이 점점 심해지고 확장된다. 감각이 무뎌진다.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 물건을 자꾸 떨어뜨린다. 이런 증상은 신경이 지속적으로 눌릴 때 나타납니다. 특히 특정 손가락만 저린다는 건 어느 신경이 눌리는지 정확한 힌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지 중지가 저리면 손목 터널, 약지 새끼손이 저리면 팔꿈치 신경, 팔 전체가 저리면 목 문제가 의심됩니다. 한 76세 여성분은 저는 손저림이 한 달째 그대로예요. 움직여도 안 풀리고 점점 심해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목 디스크 초기였습니다. 다행히 수술 없이 자세 교정, 스트레칭, 약물로 2개월 만에 거의 회복하셨습니다. 이처럼 움직여도 그대로다는 순환이 아니라 신경이 스스로 풀리기 힘든 상태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초기에 확인하면 대부분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절대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알고 지금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종합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7가지 체크리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딱 2~3가지만 실천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일주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첫째,
잠들기 전 1분만이라도 목과 어깨, 손목을 가볍게 풀어주는 시간 갖기.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가락과 발목을 천천히 10번씩 깨워주기. 셋째, 오늘 밤부터 손목이 꺾이지 않는 편안한 수면 자세 만들어주기. 이 세 가지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그런데요, 몸은 이렇게 작은 변화에도 정말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은 덜 저리네? 요 며칠은 손이 훨씬 편안하네? 이런 변화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은 평생 여러분을 위해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해줬습니다. 그 손과 발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귀 기울여줄 때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도, 지금 당장 완벽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만 돌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또 훨씬 빨리 좋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편안한 하루, 조금 더 가벼운 아침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늘 응원합니다. 그리고요, 혹시 오늘 내용이 이거는 진짜 도움이 되겠다고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한번 살짝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앞으로 준비하는 건강 정보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 덕분에 제가 더 꼼꼼하게,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루틴들을 정성껏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아프지 않은 아침, 편안한 하루,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실버 건강 TV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